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은행 업무를 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돈을 보내는 편리함 속에서도 혹시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송금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금융 이용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해줄 두 가지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이지만 때로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접근성의 문제가 그리고 비대면 거래 증가와 함께 차고 송금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줄 두 가지 핵심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 점포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모바일 뱅킹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많은 어르신들은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먼 길을 찾아 어렵게 은행에 도착해도 해당 은행의 계좌가 아니면 업무를 볼 수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실무 협의에 착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점포 축소로 인해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그 어떤 분들도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은행 점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물리적인 점포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나의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KB국민은행 고객이신데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신한은행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 간의 장벽을 허물어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단순히 입출금 업무 공유를 넘어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러 은행의 예적금 및 대출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은행 공동점포은행 대리점 도입도 논의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 및 연동 테스트에 약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5년 연내에는 실제 시행될 전망이며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분들께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익숙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든 나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차고 송금이라는 문제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쉽게 돈을 보내는 만큼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송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차고 송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예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차고송금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복잡한 계좌번호 입력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이용 시에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된 계좌를 선택하는 경우 금액을 오입력하는 등의 이유로 차고송금이 주로 발생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계좌인데도 잠깐 방심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고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자신의 돈으로 오인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이때 수취인은 횡령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차고송금인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고송금을 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지원 대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고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1억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은 5천만 원 이하였지만 2024년 12월 26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차고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미반환된 경우, 그리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인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 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며 회수 완료 시 소요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차고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기억해 주십시오. 간편송금 앱으로 연락처를 통해 송금하는 등 수취인 실명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 계좌주 사망, 출국, 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차고송금된 돈이 전액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수 비용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신청 후 약 2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차고송금 사전 예방 방법은 지연 이체 서비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차고송금을 아예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시 송금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수취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고송금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송금을 취소하거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어 금융사기 및 차고송금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연 시간을 3시간, 4시간, 5시간 등으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즉시 이체가 필요한 특정 계좌는 예외로 등록하여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팁도 중요합니다. 첫째, 이체 전 계좌번호,
예금 주명, 금액 등을 반드시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최근 이체 계좌나 자주 쓰는 계좌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여 불필요한 오류를 줄입니다. 셋째, 모바일 뱅킹 앱의 금액 버튼을 활용하여 직접 금액을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입니다. 넷째, 이체 직전 나타나는 경고, 팝업창 내용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차고 송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음주 후 송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줄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를 대비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그리고 똑똑한 지연 이체 서비스를 통한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줄어드는 은행 점포와 디지털 격차 속에서도 모두가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 이체 서비스와 함께 제공해드린 예방 팁들은 우리의 금융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은행 업무가 어렵거나 돈을 잘못 보낼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스마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금융 서비스나 차고 송금 예방에 대한 궁금한 점 또는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